찰리브라입니다. 날이 엄청 춥다는데 감기들 다들 조심하시고요. 돈보다 사람의 건강이나 사람의 목숨이 더 먼저라고 저는 이제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미온적인 장세가 지속적으로 계속 사이드웨이 횡보하는 어떤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뉴스들도 뜨뜻미지근한 뉴스들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뉴스를 보시면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나 마스터카드를 죽이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뉴스를 딱 보면은 마스터카드를 엄청나게 띄워주는 거고 비트코인은 죽인다. 약간 그런 뉘앙스가 딱 풍기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크립토랜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10년 수익률은 10만 %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 이 도표에 나와 있죠. 5일 됐을 때, 한 달 됐을 때, 3달 됐을 때, 그리고 1년 됐을 때, 2년 됐을 때, 3년 됐을 때, 5년 됐을 때, 10년 됐을 때. 장기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수익률이 가파르게 되게 많이 올라갔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을 칭송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비트코인에 앞서 비자와 마스터카드 거래. 여기 보시면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모두에서 마스터카드와 비자를 결합한 구매 거래는 거의 1000억 번에 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쫓아오지를 못한다. 사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떤 페이먼트 시스템에는 비자 카드와 마스터 카드가 다 자리매김을 이미 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글이 이제 필자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비자와 마스터 카드는 모두 지난 10년 동안 잘 수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두 금융 거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 위험이 거의 없이 꾸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식 가격도 상승을 했었고 안정적이게 회사가 계속 운영이 됐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금도 여전히 왕이다. 고로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그 글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세계 현금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 조사가 가능한 국가의 75%가 현금이 2건의 거래 중에 하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는 10건 중에 8건이 현금으로 수행이 됩니다. 근데 미국, 호주 및 네덜란드에서는 현금 사용이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거, 현실적인 거에서 이런 뉴스를 하나 딱 던져놨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아셔야 된다는 거지. 자, 여기 보시면은 마스터카드하고 비자카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고히 자기네 어떤 그 페이먼트 시스템에 관한 걸 다져놨다고 치고, 그들이 왜 DCG 그룹의 50% 지분을 갖고 있냐,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 얘기인즉슨 향후에 암호화폐 생태계랑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생태계하고 분명히 연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거는 그냥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벌겠다, 그 목적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페이먼트 시스템에 관해서는.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매스미디어만 100% 딱 믿으면 방금 나왔던 그 칼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필요 없어. 마스터카드하고 이게 이런 마스터카드하고 비자카드가 갑이야, 딱 이렇게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건 현실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비트코인 장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제 동일 인물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도 $8,800, $8,900를 넘어가면 $9,300까지 한쪽 시나리오는 $9,300까지 올라갈 거다. 그리고 나서 보자라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마찬가지로 어제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8,800불 이상까지는 올라갈 거야. 그러나 거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거야. 떨어져서 $8,200까지 떨어질 거야. 이번 달 말까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진 모르죠. 1번, 2번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차트리스트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나리오 갈 경우 $8,200를 마지막 지지 노선으로 보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건 추가적인 사항으로 한번 그냥 참고적인 관점에서만 항상 이제 차트는 항상 보셔야 되고, 캔사스에서 도심지 한가운데서 이제 총기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2명이 사망했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3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간간히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이란 나라에서 올해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대선이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른 각 후보들하고
근데 저는 공약으로 분명히 이 총기에 관련해서 분명히 나올 거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총기 사고가 대형화되거나, 조직화되거나, 무슬림과 관련되거나, 테러 조직과 관련되거나, 이런 게 분명히 터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대중한테 총기라는 거를 뺏어야만 그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가 이제 지금 현재 서서히 통제된 세계로 가고 있는데 총기가 그들한테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공약으로서 대선 후보들이 하나씩 총기 규제에 관해서 분명히 가지고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어제하고 이게 동일한 뉴스인데 이게 반복해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거를 가만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CCN이에요. 자, 뭐 이게 하우징 마켓이 이제 붕괴한다고? 설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집값이 지금 18년 이래로 정고점을 갱신했다. 되게 좋은 얘기죠. 이 제목만 딱 보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보면은 하우징 마켓이 붕괴되는 거에 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집 가격이 지금 경제가 되게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 말들이 이제 틀린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금 지표가 좋고 뭐 주식시장도 오르고 그건 사실이지만, 자, CNBC에서 이틀 연속으로 이런 뉴스가 나왔어. 자,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건데 매스컴에서 강조해서 계속 얘기를 한다. 번복해서 계속 얘기를 한다. 그 의미를 가만히 우리 같은 대중들은 간파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사실이 있었을 텐데, 참고로 제가 듣기로는 강남에서 좀 약간 큰손 투자자 그런 사람들이 작년서부터 상업용 건물은 되게 많이 매도를 하고 많이 빠져나왔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야 뭐 오르면 얼마나 오르고 내리면 얼마나 내리겠냐마는, 어쨌든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 먼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CNBC에서 연타로 계속해서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환기시키는 거를,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JP모건도 일단 월스트리트에 빠져나간다는 거를 이제 상기를 하고, 이제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왜 지금 탈중앙화 쪽으로 거래소들이 움직이고 있냐,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다 막 이러면은 정부의 권한 밖에 어떤 페이먼트 시스템, 그래서 뭐 대중한테 좋은 거, 탈중앙화, 중앙 집중 권력자들한테 이제 빠져나온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속받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탈중앙화가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개인의 신원증명이나 개인의 정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이 결국에는 모든 거래소, 은행들이 다 그 정보에 관해서 공유가 되고, 그것이 인공지능이 중간에 껴있고 클라우딩이 또 중간에 껴있고 그런 시스템이 확립이 돼야 결국에는 탈중앙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뜻하는 건 뭐냐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전제가 들어가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근데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하고 탈중앙화하고 이거를 혼동해서 이제 겉에 표방하는 내용만 되게 많이 보시는데, 감시사회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탈법이나 탈세나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거는 현금이 사라지고 이게 탈중앙화 되면 될수록 점점 극도로 감시사회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하지만, 코인 가격이 오르는 건 좋지만 어쨌건 절대로 국세청의 감시망에서 피해 나가진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연계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국의 지금 국세청에서 지금 보면 암호화폐 거래에 관해서 20%의 세금을 매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관해서 이런저런 매스미디어 사에서 단어 몇 개만 바꿔가지고 사람들한테 혼선을 주는 그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돈을 투자를 했어. 1억을 투자를 했어. 그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됐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20% 세금을 매겨. 예를 들어 1,000만 원만 남았는데 그러면 800만 원만 현금으로 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런 거에 관해서 뉴스를
이제 그냥 공개적으로 다 뭐 어떤 필터링도 없이 사람들한테 그냥 확립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매스미디어들이 그렇게 전달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 왜 여기 나와 있는 코인텔레그래프에는 얘기가 또 다르게 나올까요? 여기 보시면 국무부는 크립토커런시 텍세이션을 검토하기 위해서 소득국에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코리아타임스는 익명의 공무원을 인용해서 정부는 이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암호화폐 수입에,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이 대목을. 정부는 암호화폐 수입의 20%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 수입이 있어야 수입이 난 데다 20%를 부과하는 거지. 뭐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그 말대로라면, 이상한 뉴스 기사를 내보내는 그런 기자들이 쓰는 기사 말대로라면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도 거의 죽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뉴스를 보실 때 잘 보셔야 된다는 거지. 왜 여기 코인텔레그래프에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 수입의 20%라고 세금이. 그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제한된 금리에 관한 대한 소식은 이달 초 한국이 크립토커런시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한 세금 제도를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라고 여기 또 나오잖아요.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을 하는데 이게 하빙에 가까워질수록 이게 10만 달러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2021년에는 10만 달러를 위한 궤도에 있는 BTC. 그래서 2021년까지 10만 달러가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궤도 선상에 지금 현재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식에 비해 흐름이 더 제한되고 그 가격 성능이 급격히 가속화될 것이라고, 2020년까지 단일 비트코인의 가치는 1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라고 여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차트적인 관점 말고라도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까지 10만 달러는. 자, 지금 뭐 만 달러도 못 되고 비리비리거리고 있긴 하지만, 자, 바이낸스 P2P 크립토 트레이딩 플랫폼에 베트남 동이 이번에 추가가 됐다. 그래서 피아트 커런시가 이미 이번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원대한 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80개국의 피아트 머니를 전부 다 이제 현금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현금을 다 빨아 당길 거다, 흡수해버릴 거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본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건 지켜봐야죠. 근데 어쨌건 장세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창봉자원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로드맵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끌고 나가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거를 아셔야 되고, 한국의 거래소가 언제 바이낸스가 오픈되는지, BXB인가? 거기를 통해서 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시점이 아마 뭔가 대대적인 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다보스 포럼이 이제 2020년에 개최가 되는데, 중심 의제가 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 등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핵심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 협의회와 같은 산업 협의회에 대한 CBDC 중심의 대안이 결과적으로 모여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에 대한 합의를 이룰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올해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어떤 국제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FATF인가? 국제 자금 세탁 방지법.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가 아마 되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국 중앙 정부들도 분명히 G20 위주로 해서 의제가 결의안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뭐 세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디테일한 프로세싱 작업에 점진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장세도 호전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5월, 또 아이러니한 건 또 5월 15일 날인가? 그때가 반감기 딱 그거죠. 그래서 반감기 직전과 반감기 직후가 분명히 나뉘긴 하겠지만, 반감기 직전에 만약에 13,000불까지 분명히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그럼 반감기 직후에 엄청나게 많이 조정이 있을 확률이 높죠, 오히려. 근데 반감기 직전까지 크게 상승이 없었다, 그럼 반감기 이후에 한두 달간에 봐서 이제 장세 변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1월달이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여기 다보스 포럼에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메르켈 총리도 오고 뭐 리플사도 오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리플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결을 되게 많이 짓는데,
글쎄요, 방송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결을 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한편으로 하거든요. 근데 너무 리플 코인에 관해서만 너무 막 이렇게 막 그러시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 위주로,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리플 코인도 물론 투자를 하고 저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100% 몰빵은 저는 항상 이제 생각을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고, 그건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확신이 있으시다면 뭐 그대로 밀어붙이시는 거고, 각자의 이제 마지막 판단이니까. 지루한 행보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지루하실 텐데 뭐 어쨌건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8,200달러까지 한 번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끝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지속적으로 응원 말씀, 댓글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